없어졌던 줄 알았던 이 책이 있다. 그렇게 해서 범일 전기가 나왔는데 그 전에는 전설이 있었어요. 범일에 대한. 범일 어머니가 처녀였는데 물을 이렇게 떴더니 거기에 해가 비쳤대. 먹었더니 임신을 했대. 처녀가 임신을 했대. 예수야. 범일곡사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범일곡사. 난 사실 이런 원효나 뭐 이런 얘기 할 때도 원효도 그렇고 의상도 그렇고 그게 이름이 뭔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게 옛날에 다 그냥 우리나라 말로 옛날에 얘기하던 시절이거든요. 그게 이제 향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옛날 말, 우리식의 말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렇게 하면 하늘 천이잖아요. 이 천이 중국말이고 이게 하늘이 우리말이에요. 앞에 게 우리말이야. 저게 중국말인 거고. 우리말이 없는 게 들어오면 이게 앞뒤가 똑같아. 앞뒤가 똑같아. 차, 다. 이것도 중국말이고 이것도 중국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차로도 쓰고 다로도 써. 우리한테는 차가 없었어. 그래서 저거는 다 들어온 거야. 마치 커피처럼. 그래서 원효는 번역어고 저 프로기사 중에 이세돌이 있잖아요. 이세돌. 그런데 이 돌자가 없어요. 한자에. 이게 우리나라 한자야. 중국에는 이 한자가 없어. 그러니까 얘가 이름을 세석이라고 쓴다고. 중국 가서는. 왜냐면 발음이 안 되니까. 그런 것처럼 원효도 그게 이름이 원효가 아니고 그게 새벽이라는 뜻이에요. 새벽. 일출. 그리고 새벽 중에서도 제일 좋은 새벽이 정초의 정동진 새벽 같은 거래. 그런 걸 원단이라 그래요. 원단. 이게 이 글자만 봐도 뭔 뜻인지 알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지평선에 해가 이렇게 대가리를 이렇게 내밀고 있는. 그리고 이게 원이 최고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는 맨날 뜨지. 그런데 우리가 정초에 왜 저렇게 막 해맞이를 보러 가네? 올해도 했었어요. 그런 걸 뭐 가네 어쩌네 했는데 동해까지 가서 해를 본다라고 하는 게 일출이 이렇게 바다에서 이렇게 쫙 올라오는 그거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 해를 원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런 게 원효의 뜻이에요. 원효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새벽이라고 하고 그 옛날에는 새복이라고 하고 그 옛날에는 세부라고 했대. 발음이 계속 좀씩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그 앞에쯤 되는 게 원효 이름이야. 더 옛날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 앞에는 아느냐? 지금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원효도 자기 이름을 잘 모르고 의상 같은 경우는 의상 대사 있잖아요.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삼수변으로. 세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의상은 논문 같은 거 쓸 때도 한자 표기를 잘 안 합니다. 어떤 게 이름인지 몰라.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번역어 하면서 비슷한 그냥 음가의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쓰던 이름이 있고 이제 중국 가서 쓰는 이름이 있고 아마 뭐 그런 식으로 됐지 싶어. 우리도 미국 가면 내가 내 이름을 안 쓰고 다른 이름을 미국식 이름을 쓸 수도 있잖아. 의상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우리나라 이름을 어느 정도 이상 갖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약간의 문제들은 발생을 했을 거야. 아까 이세돌 같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이 범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가는 거예요, 지금. 범일이 이게 뭔지를 잘 몰라요. 이게 또 애매하다고. 이거는 으뜸된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거는 불교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브라만이라고 하는 거고 최고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종, 범행 그러면 올바른 행동.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마라문교를 믿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도층이에요. 그래서 상류층이라고 하는 올바른 표준 뭐 이런 의미들이 이 안에 담겨.
그러면 최고 해. 으뜸되는 해. 원효랑 비슷한, 이게 원효인가? 글자적으로는 차이가 많이 큰데 의미적으로는 그게 그거 아니요? 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고구려가 고씨잖아. 왕족이 고씨잖아. 고주몽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 고가 뭔지를 잘 몰라. 글자는 이게 좋은 글자지. 뭐 높다 이런 뜻이니까. 근데 왜 고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구려하고 백제가 부역이에요. 예전에 부역. 그래서 백제는 왕족 성씨가 부여예요. 부여 두 글자를 성으로 했다고. 백제는 부여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자기의 그 주장을 강하게 하려고 했었던 뭔가가 보여. 근데 고는 뭐냐? 학자라고 해서 다 아는 거 아니야. 그냥 다 통밥이에요. 그래서 부여와 관련해서 시조로 해부로 해모수 뭐 이런 놈이 나와요. 이 해를 뭘로 생각을 하냐면 해로 봅니다. 해로 봅니다. 해. 그냥 우리 발음의 해. 그리고 단군 신화에 보면 태양 숭배 흔적이 뚜렷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환인, 환웅, 밝음에 대한 숭배. 그래서 나중에 배달, 발달, 밝은 이런 의미들이거든요. 다 그래서 그런 밝음에 대한 숭배가 나와. 그게 나중에 백이민족까지 오는 건데, 그래서 이 해와 연결을 시키면 높이 있고 최고면 해 아니요? 이걸 또 이렇게도 봐요. 이런 식으로다가 연결을 시켜가는 게 사실은 가장 오래된 고대사를 연구하는 방식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알딸딸한 내용이야. 이건 창의적인 생각들을 해야 되는 그러한 정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범일이 진짜 이름일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범일이 뭔지 잘 몰라.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이게 법명이면 참 그럴듯한 거예요. 그리고 범일국사니까 범일이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법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잉태될 때 태몽 얘기가 나와요. 엄마가 태양이 품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근데 야, 그게 범이라고 뭔 관계야. 이러면 이게 속명이냐? 속명은 그렇게 지을 수 있어. 왜냐하면 법명은 출가할 때 은사가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태몽과 연결되면 안 되잖아. 꿈하고 연결시켜서 이름을 지을 수 있어. 아니, 저도 저런 분을 전에 봤었다니까. 그게 이제 그 스님이었는데 지금 다 돌아가시고 옛날 그 스님인데 꿈에 탑을 받는 꿈을 꿨대. 어머니가 꿨나 아버지가 꿨나 뭐 이랬대. 그래서 자기 이름을 탑봉이라고 지었대. 탑을 받았다 그래서 받을 봉자를 써고 탑봉이야. 탑봉이. 아니야. 일제시대 때 대학도 나오고 옛날 엘리트예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출가하시고 나서 본명이 진우 스님이었거든. 제가 출가했을 때 노스님이었어. 그래갖고 진우 스님이라고 부르면 별로 안 좋아해. 난 탑봉 스님이라고 불러줘. 이렇게. 왜냐하면 당신이 불연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막 이렇게 하고 싶었어. 그래서 우리가 부르면서도 약간 야리한 거지. 근데 당신이 불러달라는데 뭐 불러드렸어. 뭐 힘든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거는 태몽과 관련돼서 이름이 될 수는 있지 그게 법명이 될 수는 없다니까. 그렇게 해서 범일이 이게 법명인가? 이름인가? 태몽하고는 딱 하면 이름이어야 되는. 근데 기가 막힌 또 한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 법명을 자기가 지었을 수 있어. 언효도 자기가 지은 거야. 자장도 자기가 지은 거야. 자기가 지었는지 어찌 아느냐. 혼자 출가하거든. 그럼 지어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게 가능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귀족들 같은 경우에는 출가할 때도 다 얘기를,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저희 박사 처음 들어가고 이런 거 할 때만 하더라도 박사 과정에 들어가면 박사를 한 명 많이 뽑으면 2명을 뽑아요. 그리고 박사는 대학원 갈 때 지도교수 될 사람이랑 미리 만나. 사전에 짜. 근데 이제 교수가 볼 때 상태가 애가 별로 안 좋아. 하지 마. 그럼 걔가 지원을 안 해.
그러니까 들어와서 정하는 게 아니야. 예전 얘기야. 나는 이거를 잘 그때만 해도 몰랐어. 나는 2세대였는데도 이걸 몰랐어. 그리고 그냥 지원을 했는데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지독실에 안 했는데 대학 2학년부터 박사과정까지 7년 동안 내가 오레이프를 맞았거든. 그래서 내신 1위로서 어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미리 안 찾아왔다고 떨어뜨리는 놈도 있어. 이게 어떻게 보면 공부를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랑 맞는 사람을 택해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전수해 주는 데서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됐냐면 이게 석박사가 사람이 많아지면서 그냥 다 들어와서 거기서 서로 그냥 고르는 거야.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귀족이 출가할 경우에는 절이나 은사 스님하고 쇼부를 본다니까. 그냥 뭐 아문절이나 가갖고 행자가 되고 아니야. 저쪽 다 알아본다. 다 알아봐. 왕자가 출가할 때도 그래요. 의천 같은 경우도 그래요. 출가하자마자 12살 승통 되잖아. 승통이면 요즘은 총무원장이에요. 12살, 13살에 승통이에요. 그리고 얘는 무조건 그 당시 교종이 대표였기 때문에 화엄종에 출가해야 되고,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틀이. 시작부터가 다르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출가를 하면 범일도 가능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은사도 이제 좀 대단한 사람이었을 거야. 안 나와. 근데 뭔가 괜찮은 사람이었을 거야. 왜냐하면 요 범일 스님의 할아버지가 명주 도독이었으니까, 구주 오소경에서 구주 중에 하나의 최고 지방 장관이니까 조선으로 말하면 평안감사 뭐 이런 거예요. 괜찮지. 그리고 신라 말에는 지방 호족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분권이거든. 그러면 지방 호족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명주 도독이야. 그러면 괜찮은 거야.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접촉이 있었겠지. 그러면 이제 은사도 은사 입장에서도 그냥 일반 쫄로 대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원래 태양이 이렇게 들어오는 꿈을 꿨잖아요. 우리 아들이 썬칩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범일? 이랬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이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다 고대 사는 상상입니다. 답이 있느냐? 없어. 그냥 이런 가능성도 있고 이런 가능성도 있고, 왜냐면 범일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런데 이게 또 신격화되면서 또 되게 재밌어요. 나중에 범일이 이게 결국 시인이 되면서 신격화가 되는데, 이게 범일 전이 나오면서 그나마 밝혀진 거예요. 조당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게 중국에서 만들어진 책인데 여기에 범일 전기가 있어요. 이게 원래 중국에서 만들어질 때 들어갔는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개편할 때 손을 좀 봤거든요. 개편할 때 첨가된 건지에 대해서 논점이 있는데, 원래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원래 있었다고. 뜬 사람들은 다 넣어줍니다. 외국인이라도 뜬 사람은 넣어줍니다. 그게 참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 있는데 이 책이 없는 줄 알았어요. 다 사라진 줄 알았어요. 최근까지도 없는 줄 알았어요. 이 책이 최근에 나왔거든요. 어디서 나왔냐면 해인사 장경각에서. 8만대장경 안에 있었어. 그러면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 그거 안 읽는다. 그거 읽는다고 생각하지 마. 그거 안 읽어. 그냥 보관용이야. 보관용이야. 그러다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이 그걸 조사를 해요. 우리는 그 당시에 그렇게 개명하지가 않았었고 그냥 지키고만 있는 정도였었고, 일본에는 이제 학자들이 그런 걸 하거든요. 그리고 한때 고고학이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고고학이 엄청나게 그런 걸 찾는 게 유행을 해요. 그리고 일본이 나중에 그걸 이제 투발로 뛰어 들어가지. 그리고 학자들 입장에서는 저런 새로운 것들을 크게 공부하는 사람이잖아. 힘들어도. 그래서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야, 저기 8만대장경이 있다더라. 근데 목록도 없고 뭐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걸 쭉 조사하다가 야, 없어졌던 줄 알았던 이 책이 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발견이거든. 그렇게 해서 범일 전기가 나왔는데 그 전에는 전설이 있었어. 범일에 대한. 그게 범일 어머니가 처녀였는데 그 굴산사지에 가면 지금도 있어. 석정이라고 돌로 된 우물이 있어. 그리고 거기서 이제 물이 쫄쫄쫄 이렇게 흘러나오거든요. 우물에서 물이 차서 이렇게 내려오거든. 약간 계곡같이. 그 물을 이렇게 떴더니 거기에 바가지로 떴더니 해가 비쳤대. 해가. 태양이. 뭐 그럴 수 있겠지. 그거는 어머니가 영험해서가 아니고 드는 각도에 따라서 가능한 거야. 이거 해보면 돼. 해보면 돼. 아니 그렇지 않아요? 대야에 태양이 비쳐요. 야 이거 약간만 이렇게 틀면 돼. 태양이 딱 뜨는 거. 먹었더니 임신을 했대. 처녀가 임신을 했대. 예수야. 전 세계에 예수가 무진장 많거든. 사실 영웅신화에 보면 거의 다 예수야. 처녀가 임신을 했는데 배가 불러서 애를 낳고 그 애를 키울 수가 없어서 그 뒷동산에 버렸대. 그게 학산이에요. 학산. 학이 거기 이렇게 살았는가 봐요. 지금도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 학이나 이런 애들이 사는데 살더라고. 제가 이렇게 보면 서식지가 있어요. 야 저기에 저렇게까지 많이 살 필요가 있나? 지그들 좀 떨어져 살면 좋을 건데 막 이렇게 몰려서 사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그랬는가 봐. 그래서 그걸 학산이라고도 하고 학이 살아서 학산 맨 위에 산에 쪼매난 산이에요. 쪼매난 산. 언덕 같은 산인데 거기에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학바위라 그래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어디서 들어봤지? 이런 얘기? 영축산에서도 이 얘기가 똑같이 나온다. 영축산 단 독수리로 나와. 그래서 영축산에는 독수리 바위가 있고 독수리가 살았다가 또 나와. 그래서 애를 여기다 유기했대. 미혼모가. 그렇게 해서 버렸더니 학이 와서 날개를 덮어줬대. 그러니까 학이 살았다는 얘기. 그래서 이게 신령한 애구나. 이게 보통 애가 아니구나. 라고 해서 범일국사가 나중에 됐대. 이게 도대체 뭔 얘기요? 그래서 뭔가 대단한 이야기인 것처럼 저 비슷한 얘기가 나홍 스님한테도 나옵니다. 나홍 스님의 영덕 까치소전설. 까치가 덮어줬다. 까치 까마귀가 덮어줬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대단한 사람이 아버지를 넘어서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이런 식의 논리 구조들이 나오거든요. 아버지가 있으면 안 돼. 왜? 나는 대단하니까. 나는 대단하니까. 아니면 알로 나와야 돼. 이제 어머니도 극복하려면 알로 나오면 돼. 그러면 부정하지 않고 나는 언제나 잉태가 돼 있어도 깨끗한 상태로 있는 거야. 내 세계 안에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범일 전기에 보면 이 조당집에 나오는 범일 전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범일 할아버지가 명주 도독이고 김수런이라는 사람이고 이름도 나와. 명주 도독 출신이야. 그러니까 강릉 쪽이에요. 강릉 대관령 영동 영서를 아우르는 게 명주예요. 예전에 명주군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명주 도독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경주의 진골 출신이었다는 얘기예요. 괜찮지. 그리고 이 양반 아버지가 이제 이게 할아버지니까 좁으니까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이름이 안 나와. 그리고 어머니는 지씨 아니면 문씨래. 이거는 글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서로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문씨고 호족이래. 이 동네의 유력한 호족 가문이래. 네. 그러니까 호족하고 경주에서 내려온 중앙 쪽에서 내려온 사람하고 이렇게 결합하는 거지. 그냥 생각해 보면 타당하거든. 이렇게 나오면 이 얘기는 뭐냐? 이 여자가 엄마가 쩌리도 아니고 그냥 물깃는 안악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잣집 딸인 거예요. 부잣집 딸인 거야. 그런데 꿈에 요 아버지랑 이렇게 해서 꿈에 그 태양이 들어오는 꿈을 꿨는데 그게 이제 신격화되면서 그냥 나이 찬 가난한
여성이고 이 가난한 여성이 우물가에 가서 물을 떠서 마셨더니 오메 태양에 용종을 뱉네. 용종을 뱉네. 뭐 이런 거거든요, 지금 스토리가.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아버지 이름이 없어. 아버지 이름이 없어. 그래서 진짜 아버지가 없었나? 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할아버지 이름이 있다는 거는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바람으로 애를 낳았으면 이 이름을 기억을 하면 안 되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마 아버지가 정상적으로 있었을 건데 아버지 지위가 별로 안 좋으니까 세게 얘기를 안 하는 거지. 할아버지는 뭔가 좀 괜찮은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찌리한 거지. 약간 재벌집 애들 중에서 좀 편한 애들 있잖아. 뭐 사업하려는 의지도 없고 그냥 즐겁게 사시는 분들 그 정도 아니었겠나 싶어. 그 정도 아니었겠나 싶어.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신격화되는 전설로 내려갔고 놀랍게도 그 전설이 사실로 진짜 역사적인 이야기가 드러나면서 혼자 그렇게 역경을 딛고 태어나는 게 아니구나. 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출신 성분이 좋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범일국사의 탄생 이야기 기본적인 거 조금 해드렸습니다.